네,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자율주행 관련인데요. 네, 테슬라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테슬라 로보택시 기대감에 이어 이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주가가 소폭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어 관련해서 또 자율주행 관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이슈로 우주항공 올라왔습니다. 네, 물론 현재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이 정책과 외교 수혜주로 뽑혔던 우주항공주가 지금은 뒷걸음질을 치고 있긴 하지만 또 스페이스X와 에어버스와 같은 글로벌 우주항공 이슈들도 함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상황이 좀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정치 테마주와 또 언론사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런 예. 상황인 만큼 상대적으로 조금 더 주목하면 좋을 이슈들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슈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최근 이슈가 있지만은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주가에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하나 둘씩 살펴보면은 해외 시장은 굉장히 견고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하고 거의 반대인데 테슬라 이제 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눈앞에 두고 있죠. 여기에 성장 동력은 특히 이제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요거에 대한 낙관론이 상당히 이제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또 흐름은 굉장히 우상향이 지금 되고 있고 또 트럼프 정부의 최대 수혜주로 떠올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하고 로봇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테슬라의 어떤 중장기 성장성은 높아지고 또 실제적으로 또 트럼프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드라이브를 이제 걸려고 좀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화두도 이런 소프트웨어 자율주행하고 로봇 하드웨어 쪽 순환매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부분들은 현재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의 핵심에서 SOS랩이라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한 지는 몇 달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회사가 라이다를 이제 전문화하는 기업이 좀 해당이 되고 이걸 상용화에 또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중장기 이제 성장성은 굉장히 높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신규 상장하고 나서 빠지고 거의 이중 바닥을 보이고 이제 터닝을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양상이 전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이죠. 이 박스권을 최근에 돌파하려다가 조정을 보이는데 21선까지는 일단은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탄력성 있게 약간 움직여 줄 수 있는 가능성. 물론 성장성이 없으면 다시 원바닥까지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만은 보통 성장성이 있는 종목은 21선을 타고 계속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SOS랩 이 부분들을 종목을 좀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SOS랩이다. 자율주행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정부에서 양자 컴퓨터, 3D 컴퓨팅을 수출 통제, 전략 물자에 추가를 좀 한다 하는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3D 프린팅, 첨단 쪽의 어떤 기술에 대해서 현재 한미 공조가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양자 컴퓨터 이런 쪽에도 더 강화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그중에 양자 컴퓨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좀 양자 컴퓨터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테마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종목이 이제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부분들은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테마는 적은 것이 좀 현실이고, 다만 이게 양자암호통신이 먼저 상용화를 진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통신 부품 쪽 위주로 어떻게 보면 성장세. 왜냐하면 양자암호통신을 장착을 했을 때는 통신주 쪽에서 이걸 약간 응용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 디바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여기에 어떤 장비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도로 이제 통신주 쪽으로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뭐 차트가 가장 잘 만들어진 그런 부분들, 통신 보안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을 좀 하고 있는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 최근에 완연하게 중장기적으로 약간 성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고, 또 테마다운 테마, 시세는 아직은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은 가장 차트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순환매가 나와줄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출렁출렁하다가 여기서 조정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추가 슈팅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조정 단계가 있다 할지라도 순환매로 한 번은 1월 달부터 거세게 좀 이쪽 양자 관련된 이슈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세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해외 이슈 쪽에 좀 해당이 되죠. 스페이스 X가 굉장히 두각을 좀 나타내주고 좀 있는 상황이 되는데,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스페이스와의 경쟁력이 격화돼서 경쟁 업체인 에어버스가 우주 방위 산업에 2,000명을 감원을 한다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느꼈던 것은 우주 항공 산업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스페이스 X의 이제 경쟁력, 알다시피 로봇을 재사용한다는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전기차에서 보여줬던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주고 있다. 이것 때문에 스페이스가 대부분 우주 항공에 관련된 그런 아젠다를 다 가지고 가고 있고, 달 착륙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프로젝트에도 유일하게 다른 업체를 다 꺾고 스페이스가 유일하게 민간 업체 단독으로 선정을 했을 정도로 이제 이 경쟁력을 굉장히 확보를 좀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물론 관심주는 뭐 최근 여기에 관련된 투자를 했던 뭐 창투사 아주 IB 투자나 뭐 소진 시스템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만은, 또 별도로 우주 항공 쪽 부분들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 최근에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부품 제조부터 판매, 그다음 항공기에 대한 내부 구조 변경, 뭐 이런 정비 사업, 또 관련 서비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저평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어떻게 보면 2단으로 좀 빠진 부분이 있죠. 하방 압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추가 반등의 가능성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낙폭화되기도 하고 최근 계속해서 어떻게 스페이스X에 대한 호재 이런 부분들이 떠올라 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슈팅 가능성도 있고 UAM 관련된 부분들도 상용화가 점점 진행이 되고 있고 드론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좀 섹터로 보시면은 현재 뭐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 내외 칩 이식을 하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부분이 5년 내에 상용화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한 인터페이스를 BCI라고 하죠. 그러니까 휴먼과 머신에 대한 그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컴퓨터나 로봇이나 또는 디바이스나 이거를 뇌로서 조종을 좀 하는 그런 요소의 기술이 첨단 기술로 떠올라 가주는 그런 획기적인 것들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혁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물론 윤리적으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성적으로나 약간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좀 거부감들이 좀 심하죠. 왜냐하면은 인간의 몸 안에 어떤 이물질이나 어떤 것이 들어온다면은 기본적으로 면역 체계에서 일단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고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시장이 계속해서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